라지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네, 최근 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도 좀 안 좋아지고, 네, 저도 이제 회사 일하고 하다 보니까 감기 기운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이게 감기 걸리면 몸만 고생하고요. 그리고 증시 보니까 진짜 이렇게 지수는 지금 오르락내리락, 또 변덕이 너무 심해요. 변덕이 심한 장은 사실 재미 별로 없고 좀 피곤합니다. 그래도 최악은 아니죠.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장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 주는 장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걸 이제 이럴 때도 있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횡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맘먹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제 멤버십에서 제가 안내드린 대로 여러분 범위가 있어요. 주가에서는 반드시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27달러를 돌파 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전날은 24달러 여기 말씀드렸죠. 빨간색 선 23.9. 자, 여기까지 깨지 않으면 여기서 지지 받아주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내려가면 일부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거래량하고 뭐 이런 거 본다고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측에 내 돈을 걸기에는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다행히 올라줬는데 어제 여기 검노선을 올라타고 C라인까지 올려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검노선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고 C라인 올라타고 그러면 이러다가 프리장 이렇게 상승하다가 내려가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추세가 간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돌파 못하면 밀려서 내려오는 거지만 하락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옛날엔 내려갈 때 여기서 막 급락 이렇게 해줬잖아요. 지금은 반등도 하고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죠. 이렇게 잔잔한 물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증시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거 봐서 상승 추세 전환도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갈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느낌이 강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보니까 이럴 때는 상승 분위기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니까 굳이 올랐으니까 너무 올라서 이제 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하지 마시라고 늘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그렇게만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렇게만 예측 안 해도 큰 손해 안 봅니다.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오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중요해지죠. 27달러가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26.96에서 정고 걸리고 그리고 나서 얘 뚫어줘야 돼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이걸 뚫어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내려갈 거야도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 변곡 잘 지켜보시고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이럴 때 올라간다니까요.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주봉하고 일봉 볼게요. TQ 주봉 보면 왜 그러냐? 여러분 주봉상에서 아래꼴이 나왔죠. 아래꼴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잘하면. 잘하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올라간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검노선이죠. 이전 검노선 27.5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봉상 27 뚫고 여기 이제 매물대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뚫어버리겠죠. 세게 뚫든가 이렇게 혼전을 거듭하다가 올리던가 오른다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당연히 내려갈 땐 여기서 부딪혀서 내려가겠지만 근데 뉘앙스로는 올릴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상승 70으로 보고 있어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너무 느낌을 보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참고만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봉상에서 보면 자, 여기입니다. 27.5가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쪽 볼게요. 기존의 매물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려왔다가 여기서 25까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아랫골을 길게 달고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로켓 슈팅이 나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릴 때 팍 올렸다가 결국 30에서 부딪혀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까지를 봐야죠. 넥스트 레벨로 30까지를 보시면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정도에 또 익절을 하시면 잘 대응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쪽 가는 건 또 그 다음에 고민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 지금 뭐 분위기가 뭐 심상치는 않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올리려면 얼마든지 지금 다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미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사실 뭐 부실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예. 미국 국채 열심히 사놨는데 지금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돈들이 어디로 갈까 막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채권 사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더 지나서 사세요. 어차피 못 사셨으면 지금이 싸 보이지만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서 사시고, 그래도 우리는 TQ 투자자로서 아니 똑같이 채권 사고 그리고 TMF 사고 TQ 사라면 저는 TQ 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장기 투자잖아요. 어차피 장기 투자면 5년, 7년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고 TQ를 사지 1, 2년 잠깐 보고 TMF. 그렇다고 TMF가 저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꾸 문의를 주셔서 그러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자산이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지 TMF를 사는 건데 지금 절대 안전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는 차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자 유튜버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저 포함입니다. 예, 제 말도 100%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을 익히셔야 되고 여러분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차트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되 남의 말 듣고 하지 마셔라. 그리고 과거 지표랑 백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제가 비교해 드렸던 게 뭐냐면 CWEB, C웹입니다. C웹이고 엄청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TMF 두 개 엄청 떨어졌죠. 요새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냐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제가 그 방송 한번 보십시오. 이 방송. 저는 C웹이 더 나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유는 뭐 과거 지표 백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차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 결과는 어떻게 됐죠? 3주 전이면 요 정도 되겠죠. C웹이 막 떨어지는 때였는지 여기였는지 모르겠지만 3주 내내 C웹은 올랐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TMF는 오르긴 올랐죠. 이렇게 급등해서 올랐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3주 내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수익을 얼마나 내셨습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하신 분만 수익을 낸 거지 지금 앞으로 국채가 굉장히 수익이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익이 안 났을 거예요. 자칫하면 이때 들어가셨으면 그냥 손실 보는 거죠. 지금 또 이렇게 장기 물타기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 여러분 차트예요. 차트. 주봉상 보십시오. C웹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여기 검노선 있죠? C웹은 검노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있는 거고, 자 TMF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검노선을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익이 나신 거죠. 그러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검노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눠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면 자 앞으로가 좋냐? 앞으로가 나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자 여기 회색 영역이죠. 회색 영역이라 올라가더라도 이쪽에 지금 이평선이 하나 또 오고 있거든요. 여기 부딪힐 확률이 커요. 그러면 9달러를 뚫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완벽하게 상승 전환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고, 저점도 이렇게 올리고는 있지만 부딪힐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여기를 올라타고 9달러가 넘어가면 그때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9달러를 샀는데 이게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추세상 지금 완벽하게 상승 턴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면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쪽에만 집중하시면 이것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왔다 갔다 변동폭 너무 크니까. 그럼 안전자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제 국채를 사는 건 안전자산 때문에 그런데 기대 수익률 대비 신경 쓰이는 게 많다면 저라면 그냥 이런 거 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다 사고 있습니다. 양쪽 다 거의 매일 사고 있으니까 매일 매수하기 싫어서 사실은 소수점 주식으로 매일 10,000원씩 사고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하세요. 지금은 어렵게 주식하실 필요가, 지수 플레이가 특히 그렇습니다. 종목 말고 지수 투자는 지금 그냥 편하게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집중적으로 종목을 하실 필요도 있으니까 여기 LOC 매매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Q부터 SOXL, SQQ까지. 사실 어제 SOXL이 9%대 올랐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TMF를 열심히 샀는데 이게 얘는 떨어지고 얘는 확 오르면 기껏 속슬 하시던 투자하시던 분들은 좀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게 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가 되시려면 다 투자하시면 돼요. 고르게 사세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 포트폴리오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고의 주식 투자자 워렌 버핏은 항상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캐시 그로우스, 현금 자산을 코로나 전에 엄청 늘렸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폭락 기간 동안 샀을 거예요. 잘 사기도 하고 못 사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식으로 이분은 엄청난 부를 이뤘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국채를 사서 성장한 게 아니죠. 국채 사지 마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볼 때는 주식을 장기 투자하겠다는 베이스의 관점에서는 주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런 워렌 버핏이 현금을 늘릴 때가 항상 좋은 기회가 찾아오던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시중자금, 주식 채권으로 머니무브.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식으로도 가지만 채권으로도 나눠 가는 거죠. 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채권은 1개월 전에 블랙록이 본 채권은 맞고 주식이 틀린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SVB가 주식을 사서 이렇게 안 됐죠. 채권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포트폴리오로 여러 개 하세요. 그게 훨씬 좋고요. 작년에 위험자산보다 우량회사채 눈 돌릴 때 이런 기사들 나왔을 때 저한테도 문의 주셨는데, 저는 우량회사채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우량회사채 어렵습니다. 고작 한 7, 8개월 지났는데, 그죠?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용위기가 급증하니까 이런 것들이 급감하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주식 매크로는 우리가 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샘플 계좌는 국내 주식 덕이 좀 큽니다. 국내 주식이 좀 살아나면서 조금씩 늘고, 여기서 이제 수익 한 5, 60만 원씩 뭐 하루에 나면 20 날 때도 있고 60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CMA로 제가 옮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자산을 충실히 쌓아두는 것. 자, 워렌 버핏도 현금, 버크셔 해서웨이도 현금 충분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방은행장들이 어딜 달려갔습니까? 오마하로 날라갔죠. 도와달라고. 저는 그 정도 현금은 없지만 그래도 제 계좌에는 아직 현금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RP 3,000 정도 이제 맞춰놨고요. 예수금 3,600. 한 40%, 35% 정도는 현금 갖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세컨 계좌에 5천만 원 계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CMA에 3,200 있습니다. 4,900 중에 아직 현금이 훨씬 많죠. 자, 여러분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채권을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계좌에 현금 예수금을 만들어 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CMA 요새 금리 3.5%씩 주거든요. 3.7, 뭐 3.2 막 이렇게 주니까 그럼 채권 사서 그 정도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금으로 챙겨 두십시오. 그러면 더 추가 하락할 때 훨씬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한번 다 팔았죠. 예, 메인 계좌에 있던 TQ는 전부 다 제가 매도를 해서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이거 양전 됐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사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리밸런싱 한 겁니다. 수익 난 거 그냥 리밸런싱 해서 TQ도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어제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까지 갔던 게 이제 마이너스 1.58. 어제 많이 올랐죠. 이렇듯이, 근데 이제 TMF는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지진 않았네요. 소폭 올랐네요. 그래도 이게 플러스였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고루 가져가시고, 요게 이제 이전 안내드린 미국 중소형주, 중소형주 3배 레버리지인데 또 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유럽도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수는 많이 담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좀 담아서 여러분들이 큰 손해 안 보시게,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로 작용되잖아요. 어느 게 올라가면 어떤 게 떨어지고, 그죠? 이런 게 작용을 하니까 너무 한쪽에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 주식 장이 좀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한번 기존의 2차 전지주들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끝까지 타고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수익 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6일도 어쨌든 뭐 소폭 수익, 3월 27일도 저는 한 20만 원 정도 수익 냈고요. 28일도 두 개 계좌로 해서 조금 수익 냈어요. 29일은 조금 더 많이 났어요. 41만 원 정도 수익 났고, 오늘도 이제 13만 4천 원, 21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한 40만 원 가까이, 30한 7, 8만 원 수익이 났는데, 자, 이렇게 수익 나면 다 지금 현금 예수금으로 저는 쌓아놓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좌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게, 그래야 TQ가 더, 지금은 상승이잖아요. 막 사봐야 어떻습니까? 평단이 올라가죠.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혹시 더 떨어지면 침체 올 거라고 예상하시죠? 왔어요, 벌써. 금융위기가 시작됐잖아요. 은행들이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한 게 아니라 살짝 지금 미봉책으로 그냥 밴드 붙인 거죠. 빨간 약 바르고 지금 살짝 꼬매놨거든요. 이거 다시 터지면 분명히 돈을 쓸 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익 내셔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잘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또 재밌는 게 이런 거죠.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서 DB하이텍에서 수익을 28일 날 냈는데 29일 날 보면 또 여기서도 또 수익이 나요. 그래서 사고 팔고도 잘 하시면 계속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이건 모르겠지만, 자, 오늘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이 지금 막판에 조금 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멤버십 우량 종목에서도 좀 안내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 다물 멀티미디어는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 내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수익을 좀 냈죠. 그래 놓고,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 했었어요. 근데 저는 검노선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 보면 검노선 이하로 내려갔죠? 안 삽니다. 추가 매수를 안 해요. 계속 사서 물타기를 안 한다, 절대. 명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TQ가 이렇게 내려갈 때 제가 많이 물타지 마시라고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올라올 때 사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더 좋은 수익은 이 아래에서 나겠지만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반드시 줄이세요. 자, 여기선 매도를 했죠. 손절을 한 거예요. 손절. 익절, 뭐 약익절일 수 있지만 손절이었을 겁니다. 왜냐, 이쪽에서 수익을 냈었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올라올 때 여기 검노선 뚫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검노선을 뚫고 올라오길래. 그랬더니 쭉 와서 이제 수익이 났고 아직 보유 중입니다. 여러분,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려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 매수를 하시는 거는 여기서 사던가, 여기는 왜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여기서 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반등할 때 수익이 났겠죠? 요만큼 수익 났을 겁니다. 아예 여기서 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는 게 참 자신이 없어요. 저도 여기가 바닥이다라고는 알기 힘들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십자형 도지 캔들 떴죠? 보통 이런 게 바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아래 꼬리 이렇게 긴 캔들. 이런 것들이 바닥 캔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사는 건데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여기 잘 안 삽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양전되면서 검노선 뚫을 때 사거든요. 이런 차트에서 수익이 나고 이전 신고가죠. 이전 고가를 지금 내일 잘하면 뚫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파하면 매물대 뚫고 올라가면 이건 크게 갈 수 있습니다. 못 뚫으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투자는 똑같아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TQ를 볼 때,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다 지금 다시 돌파 시도 중이죠? 그러면 무조건 못 뚫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왔다가 지금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이니까 여기 못 뚫으면 떨어지는 거지 무조건 다시 내려가면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Q를 지금은 좀 사셔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경기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뉴스와 상관없는 겁니다. 예, 당연히 지금 안 좋은 분위기인데도 올라가는 건 실제로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TMF 볼게요. 비슷하게 왔지만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 구간이죠. 예,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내려가는 구간으로 됐고 여기서 검노선 밑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아직 검노선을 못 뚫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뚫고 올라와야 되는 거고, 올라왔다가 여기 C라인 걸리면 다시 부딪혀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는 아직은 아니죠. 네, 그래서 9달러는 제가 볼 때 여기 요선이니까 한 8.7달러는 올라와서 9달러까지 돌파 시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이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여러분, 이 차트 모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그죠? 그럼 TQ는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맞고요. TMF는 아직은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힘이 부족해 보여요. 여기서 너무 많이 밀렸고요. 그럼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결국 차트 모양을 잘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돈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내려가는 쪽 이쪽에 몰려 있으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가면 좋지만 우리가 여기가 충분히 싸다라고 해서 사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TQ가 부디 27달러를 뚫어주고 27.5달러까지 돌파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존에 못 뚫었던 공간들을 뚫어내면서 추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